자꾸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이 가족 사회학, 가족과 관련된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바로 다른 학문들에서는 아주 접근하기 힘든 가족의 사회 또는 가족 심리 이런 측면들을 모두 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사회학은 무엇일까요? 자,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우리가 정말 뭔가 증거를 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과학이 가족 사회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제한된 환경 내에서 그들의 변화, 모습들을 실험하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인간, 과학, 인간 그리고 가족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족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가족 사회학이었는데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상호 간의 심리적인 만족, 갈등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 실험, 연구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인간 발달에서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애착 실험 이런 것들이 간혹 교육방송 이런 곳에서도 나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고받는가, 어떤 것들이 이 가족을 해체하게 만들고 또는 어려움을 딛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게 하고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족 심리학에서는 분석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가족 관계학이라는 학문이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심리학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만족, 갈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실험하고 연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지 못해요. 불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의 불화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집은, 저 부부는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우리 그런 것들로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개인적인 특징, 성격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회학에서는 이 사람이 자라온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 가풍,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둘이 함께 배우자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화인류학에서는 과거에 우리 지금까지 왔던 고유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 현대적인 개념의 이런 가족들의 모습이 충돌을 일으켜서 그래서 가부장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남편 그리고 현대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인 이들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보면 각 학문마다 당위성, 즉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각각이 모든 경우에 보편적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이 바로 가족 관계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 관계학의 두 번째 특성.